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정당행위도 참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업무로 인한 행위 중에서 안락사 시술 행위, 권한과 사유 측면에서 권한은 의사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아무나 시키면 안 되고 의사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의사한테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사유는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판례도 이제 이 학설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그 안락사의 유형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189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은 안락사를 이제 진정 안락사랑 부진정 안락사로 우선 나누는데, 그 진정 안락사는 생명 단축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지 않으면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 안락사는 전혀 문제될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락사가 안락하게 죽도록 만든다는 거서 죽기는 죽는데 죽을 때 갖게 되는 고통만 제거한다. 이건 그러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왜 진정 안락사라고 그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를 부진정 안락사라고 그러는지 이거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진정 안락사는 논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있는데, 이제 소극적 적극적 가기 전에 간접적 안락사, 이거는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진통제가 약이죠, 약. 이 약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약을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실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허가가 됐다. 그러면은 그 허가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도 다 테스트한 거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허가를 해준 건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진통제는 생명 단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부작용으로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겁니다. 얼마나 단축시키겠냐?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많이 단축시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면 그거는 생명을 단축시킨 거잖아요. 조금이든 많이든 단축시킨 거는 단축시킨 거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된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이에요. 그래서 허용된 위험, 그 이 허용된 위험은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창출한 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아니고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제 그 구성 요건, 살인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인과관계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적 안락사도 논외로 제끼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은 거는 소극적 안락사하고 적극적 안락사 두 가지인데, 이제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해서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고, 적극적 안락사는 자귀에 의해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연명 치료라는 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인과가 진행이 돼가지고 죽는다 이게요.
이 원인은 이제 그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죽는 쪽으로 간다. 그런데 이거를 차단하는 거죠. 차단시켜 놓고 이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니까 명연 아니면 생연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부르고 연명이라고 해요. 연명 치료. 연명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죠. 뭐 겨우겨우 연명한다, 뭐 그럴 때 이제 연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겨우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가 겨우 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명 치료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입니다. 이거를 중단하면은 자연적인 인과의 진행 상태로 되돌아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가 부작위로서, 그 연명치료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작위가 되는 거죠. 부작위로서 소극적 안락사다라는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저기서 더 나가서 아 그냥 죽게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목을 졸라서 죽인다거나, 아니면 뭐 독극물을 주어서 죽인, 독극물은 괴로울 테니까 뭐 숨을 못 쉬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인다 하는 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하고 적극적 안락사하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소극적 안락사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진정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는 이건 아예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 빼고, 소극적 안락사랑 직접적,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 두 개가 남는데, 적극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직접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하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허용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을 시기가 뭐 멀지 않았다, 곧 죽게 생겼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환자가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중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가족들이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그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지 아닌지,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 본인 또는 가족의 의견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형태의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판례가 이제 전원 합의체 판례인데, 그 판례 번호가 2009-17417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 판례가 아니고, 이 가족들이, 이 할머니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하는 거를 허용해 달라고 이제 법원에다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걸 재판을 했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해야지 이게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양쪽에서 다 항소, 상고 해가지고 대법원 가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조건이 지금 말했던 세 가지 요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
법원 판례도 학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참고를 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가 그 해석론이라는 게 다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극적 안락사로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를 세 가지 조건: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환자가 고통스럽다, 그리고 환자 자신의 의사에 합치한다, 또는 그게 확인이 안 될 때는 가족들의 의사에 합치된다. 뭐 이 요건이 갖춰지면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치료비에 치료비를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거 봐라, 우리가 연명 치료 중단해 달라고 그랬잖냐 옛날부터. 그런데 왜 계속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그 한참 동안 연명 치료를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치료비 달라 그러냐. 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래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법정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거를 고지하지 않는 거, 의사가 안락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업무로 인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데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그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그 190페이지 그 밑에 판례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행위 동기,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치배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뭐 보충성, 뭐 이런 거를 쭉 연구를 했는데 이걸 다 검토해 봐라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행위도 아니고 업무로 인한 행위도 아니고 그냥 이게 위법성이 없다,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한 그 판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안 자체가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거는 위법성 없다, 정당행위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그거는 정당행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무슨 그 판단의 틀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사회상규라는 거하고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거가 이게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냐 구별이 안 되는 개념이냐. 그러니까 이 그게 그거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니야 두 개 달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그 보면은 두 개가 구별된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쉬어봐야 돼요. 누가 더 많은지는. 그리고 이게 뭐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판례는 뭐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게 그 구별이 되냐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 어차피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독일에서 나온 개념을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뭐냐 하면은 이게
조치알 아데크바트라는 표현을 번역한 겁니다. 조치알은 영어에서 소셜, 아데크바트는 에디퀴스로 읽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에디퀴.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하다 뭐 그런 뜻인데, 사회적으로 괜찮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를 옛날에 사회상규로 번역을 했던 적도 있고 지금 사회적 상당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상당성이 이제 좀 더 직역에 가깝죠. 그런데 결국 그게 그거 같지 않아요? 그게 그거 같은데, 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 그쪽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치료행위 치료행위가 이게 그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가지고, 얘는 구성요건, 그러니까 치료행위가 있었다, 의료인에 의한 치료 행사가 치료행위, 이 치료행위는 건강을 호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료행위가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뭐에 해당되니까, 치료행위가 있었다, 수술했다,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처벌 규정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면 상해가 문제가 돼요. 또 틀렸어요. 257조. 이게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신체 일부를 제거를 했다. 뭐 맹장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 어딘가를 이제 그 제거할 수 있어요. 신체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게 그 환자가 동의를 해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피해자의 승낙을 근거로, 피해자 승낙이 24조. 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진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렇게 봐도 되면은,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거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행위는 의사가 판단해서 이거 잘라내야 된다, 그럼 그냥 잘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나중에 피해자의 승낙 가면 그 판례가 나올 텐데, 그 자궁의 그 이제 자궁 근종,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하여간 문제가 돼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종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염증이 심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의사가 설명을 어디까지가 했냐면은 그 환부만 도려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고 수술했어요. 수술할 때 동의 항상 받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 환자가 갑자기 실려 들어왔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취한다, 그때 그 경우는 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다 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 보호자도 찾을 수가 없다 뭐 그러면은 그때는 급히 그냥 수술하지만,
아니면은 환자가 하여간 깨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면은 의사가 이게 동의를 깨어 있다면 동의를 할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급한 수술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차에 뛰어들었다 뭐 그런 경우는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하지만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하지만, 정신이 있으면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그냥 말로만 받지도 않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자필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의 개념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치료 행위는 구성 요건에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의사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사건의 경우에 환부만 그 골문 부분만 제거를 하면 된다, 종양만 제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절개를 해서 보니까 오, 심각하다. 이거 자궁을 전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에이 그냥 다 드러내 그래가지고 자궁 전체를 드러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환자가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양 부분만 도려내기가 힘든, 그러니까 이거 그 종양의 뿌리가 아직 깊어진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 상태로 살 거냐 말 거냐는 거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이지, 그거를 의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의사가 결정한 문제면은 그냥 그 거부해도 그냥 잡아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그냥 아무데나. 너 한쪽 팔이 더 길어, 잘라. 그래가지고 뭐 한쪽 발이 더 길러, 균형을 맞춰야지. 그리고 한쪽을 잘라버리고 뭐 그래, 그러는 의사는 없겠지만 그런 군의관이 있었다는 그 괴담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회상규랑 사회상당성이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쪽은,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은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1번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로 들은 게 이제 치료 행위인데 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상규나 사회적 상당성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보면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 요건 중에 앞에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이제 현행범 체포에 해당돼서 위법성 조각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앞에 부분, 객관적 요건의 요 앞에 부분, 정당행위 상황. 이제 주로 법령에 의한 경우나 업무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권한 사유가 이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타의 경우 그냥 일반적인 사회상규 안 위반,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정형적인 판단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가 대충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당행위를 허용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그 정당행위를 실행에 옮기면서 벗어날 수 없는 틀이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그러니까 앞에 그 정당행위 상황도 이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부터 시작했죠.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그게 허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죠. 자,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신검문에서 이제 동행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동행의 목적, 이유, 동행 장소 이런 거를 다 밝히고 가자 안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게 아니어서 어, 객관적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고 그러면은 위법성 조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